뉴스탑10이 뽑은 5위입니다. 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최근 10억 원대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배우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매입을 했는데요. 오촌 조카의 옥중 돈 빼돌리기라는 비난과 함께 차인표 씨에게까지 지나친 악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팔린 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 이사 오신 지가 1년밖에 안 됐거든. 1년 만에 산 거지. 내용인즉슨 알려진 대로 이래요. 차인표 씨 부부가 포털 사이트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용인의 한 100평 가까운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의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소명과 해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제 급하게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일단 차인표 배우, 신혜라 씨 이 배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직하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좋은 가정을 누리고 있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날라온 돌에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는 내용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5년 만에 아내 신혜라 씨랑 자녀들이 유학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니까 조금 넓은 공간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저 집을 샀고 그때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집주인이 여성이었는데 이 해당 여성 이름만 단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계약했지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제가 저 집을 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답을 정황이 있지만 차인표 씨 같은 스타일이면 제가 그때 저걸 알았으면 절대 안 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리고 저희 차인표라고 하는 배우 또 신혜라라고 하는 배우를 만약에 안다면 저런 일이 있더라도 그 삶들을 안다면 굳이 저기에다가 댓글 이상한 거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죠. 그렇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저렇게 나쁜 짓을 했던 폴리페서나 폴리테이너 같은 사람들이 과거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더 문제인 거지 왜 그런 사람들의 잘못들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적어도 댓글을 쓰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댓글을 쓰는 사람도 나름대로 자정노릇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저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나 잘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못 사는 사람이죠. 잘못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욕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내버려 두는 게 좋은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인표 씨가 논란이 된 이 아파트를 매입한 이유는 바로 아내 신혜라 씨와 자녀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참 좋아요. 오늘 아침에 남편과 복집에 가서 복치기, 남편은 복탕 먹었는데 어찌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딸들이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네. 무슨 상을 주는지. 차인표 씨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조 전 장관 조국 사태에 불똥을 튄 격이라서 좀 여러 가지 본인도 참 난감한 상황인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저희가 짚어볼 건 사실 차인표 씨의 논란이 아니라 바로 오촌 조카가 옥중에 자산을 빼돌린 거 아니냐. 이 문제에 좀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71억 상당의 횡령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검찰 수사가 전개되고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9월 14일에 체포를 당하고 6일이 지난 9월 22일에 50대의 민모 씨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매매 예약을 해놓습니다. 이 아파트를 우리가 미리 살 것이다. 예약을 해놓게 되면 가등기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조국 오촌 조카의 자산이 아니라 이 민모 씨에게도 권리가 감으로써 압류해서 피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교묘하게 그리고 체포가 되자마자 매우 신속하게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쉽게 말하면 꼼수를 쓴 것인데 하필이면 이 꼼수를 통해서 살아남은 자산을 아파트를 차인표 씨 부부가 구입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만약 누군가를 비판해야 된다면 당연히 모르고 우리가 집주인 어떤 사람인지 알고 아파트 구입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차인표 씨 부부에게 초점이 갈 게 아니라 6일 만에 본인의 재산 압류를 피하려고 꼼수와 편법을 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김태현 선생님 짧게요. 이거 그러면 법적 처벌 이런 것 그 망에 있는 겁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좀 봐요. 왜냐면 지금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놓은 건 아니고, 그러면 결국 이제 민사의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일한 재산을 빼돌린 거라면 지금 예를 들어 사행위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뭐 형이 확정되거나 그러고 해서 지금 뭐 조 씨의 어떤 채무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팔았다고 해도 저게 저는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법적인 어떤 문제는 좀 없다고 봅니다. 예. 조수인 부장. 근데 저는 이 문제를 꼭 짚어보고 싶은 이유가 차인표 씨에게 괜한 물동, 그냥 나는 용인에 사는 아파트 하나 샀을 뿐인데, 뭐 제가 읽진 않겠어요. 뭐 이런 원색적인 비난부터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하려다가 본인이 고사했던 배우 김영철 씨까지 글쎄 요즘 진영 논리가 너무 두동강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악플들 좀 도가 지나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참 건강하지 않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차인표 씨 같은 경우에 기부도 수시로 했고 또 친자녀가 있음에도 입양을 해서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집이 필요한데 정말 좋은 가격에 전망 좋은 집이 나왔다. 이렇다면은 당연히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빼돌린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산 사람까지 이렇게 비난을 받은 것,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저는 이 김영철 씨가 한국당의 영입 제안을 고사했다, 이런 보도를 보고도 참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김영철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입 제안이 왔는데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정치를 하겠냐, 그냥 나는 계속 배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지 공격받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악플, 이른바 악플이 횡행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악플 세례를 받고 있는 인물 정치권에도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입니다. 실제로 우리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게시판에 들어와서 그 사퇴를 요구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2,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대다수 당원들의 뜻을 따라서 당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사람들만 게시판에 본인 물러나라고 글을 올린다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친문 당원들, 범여권 지지자들이 이해찬 대표 오히려 어제 사과 이후에 더 겨냥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그 어느 친문당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청년들 느낀 불공정,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 헤아리지 못했다. 저는 이건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고 대통령도 직간접적으로 여기서 해명 또는 사과를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 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안 남긴다? 얘기를 안 한다? 저는 그게 오히려 공당, 그것도 집권 여당이 저희 자기가 할 일을 방기한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당연히 저걸 했어야 된다. 오히려 더 빨리 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오히려 이해찬 대표께서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사과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과 플러스 공격을 하신 거예요. 저는 뭐냐면 사과는 사과대로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사과가 끝난 다음에 대중들이 동의했을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전 둘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사과를 했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퇴, 책임론을 일으켰던 지지자들한테 또 겨냥을 한 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못들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민주당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전 적어도 제 진심 어린 메시지, 사과 메시지와 뼈를 깎는 혁신으로 화답하지 않고서는 이 사태를 점점 뚫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